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였던 것이 4월 현재는 2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 전체 13개성 25개 도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봉쇄 조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라든가 철강 산업에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163명, 중국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4월 11일 현재 2만 4천 명으로 늘었고요. 누적 확진자도 22만 5,700명에 달합니다. 4월 11일 현재 중국 전체 31개 성 중에서 13개 성 25개 도시가 전면 봉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후베이성에 있는 한단이라든가 지린성에 있는 장춘, 또 션양, 또 남쪽에 상하이, 또 광동성의 동관 등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베이징도 부분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봉쇄에 들어간 전체 인구를 합치니까 약 1억 4,500만 명, 중국 전체 인구의 10.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자, 중국의 봉쇄 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두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를 하고요. 출입구는 하나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뽑아서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허가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의약품과 생필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각 정부가, 지방 정부가 이 먹거리를 갖다가 대량으로 차로 싣고 가가지고 단지 앞에다 놓으면 주민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받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약 11,000명의 택배 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생필품을 배달을 하고 있는데 상해 인구가 외국인까지 합치면 2,700만 명입니다. 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서는 야채와 고기가 썩어나가고 있고 주민들은, 가정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는 최근에 많은 감염자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대비 비율은 높지 않다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사회적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그렇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가보신 분들, 혹시 중국에서 한번 작은 질병이라도 생겨서 병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 의자도 부족해가지고 복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완화적인 정책을 펴다가는 정말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쇄 조치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가 사망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올해는 경제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올 10월에 3년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걸 결정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보다는 코로나 퇴치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중국 특유의 상명하복식 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한 사태 때 중국이 똑같이 봉쇄 정책을 폈죠.
그런데 어찌됐든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라고 이걸 대외적으로 선전을 했냐면 중국식 사회주의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시진핑이 업적으로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바꾸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지난달 17일 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를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을 갖다가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방정부 수장들 역시 10월 달에 20차 당대회 때 승진이냐 퇴출이냐를 갖다가 결정짓는 그 운명이 바로 이 바로메타가 코로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한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지시대로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가 풀릴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 환자도 문제지만 경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봉쇄 조치라고 하는 게 소비 감소, 물류 또 산업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국의 코로나가 언제 풀리느냐는 중국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뭐 한국이라든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언제 풀릴까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다만 한국의 사례로 볼 때요.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도 역시 대세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미크론 2월 중순경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뭐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부 말을 그대로 믿는다 치고 지금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치면 중국은 아마도 5월 중순 정도가 돼야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는 속된 표현으로 날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냐면요. 이 코로나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수 감소입니다. 상하이가요,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런데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남으면 중앙정부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수는 전체 10%를 차지해요. 약 1조 위안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이 납부하는 도시는 어디냐? 광동성입니다. 남부에는 광동성. 여기도 동관이 지금 봉쇄조치에 들어갔죠. 여기가 한 1.2조 위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베이징인데 여기도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도 8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다 하고 보낼 수 있는 성은 6개 성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앙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각종 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앙정부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방정부에 지원할 몫이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방정부 역시도 투자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차질입니다. 지금 상하이가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 상하이 항구는요, 전 세계 1위 컨테이너 항입니다. 자, 2위는 어디냐? 2위는 바로 근처에 있는 절강리 닝보항입니다. 3위가 광동성의 선전항이고요, 심천항이고요. 4위가 수저우항이고 5위는 이제 싱가포르이죠. 요렇게 그래서 중국 내에 전 세계 5대 항구 중에서 싱가포르 빼고는 1, 2, 3, 4위가 다 중국에 있는데 요 업체들이 대부분 상해를 기점으로 해서 남동쪽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거리도 가깝고요. 여기가 많이 폐쇄에 좀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상 운송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무역상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선적분 오파가 나왔는데
이거를 잡을 수도 없고 좀 기다리자니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목표가 이제 5.5%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를 갖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비중이 각각 1차가 6.2%, 2차가 제조업이죠. 39%, 3차 서비스업이 약 54.8%, 그러니까 55% 정도 되죠.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소비하고 수출하고 투자 비중을 갖다 GDP 기여도를 보니까 소비가 무려 65%, 수출이 약 20%, 투자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와 서비스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뭐를 걱정을 하냐면 샥이 한 번 오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4, 5개월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분기 중반이 돼야 코로나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가을 대유행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이 금년도 목표로 걸었던 5%대 성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철강 소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에 대한 답은 우선 가장 먼저는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에 이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얘기해봐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5%대 달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5.5%냐? 중국은 청년 실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중시하느냐? 젊은 층일수록 시진핑을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약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200만 명씩 취업이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 명을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5.5% 성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청년 실업을 위해서라도 가진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키고 경기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저는 세 가지 방식. 투자와 돈 풀기, 세제 혜택 요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재정 지출을 갖다가 좀 늘리고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를 갖다 늘리고요. 요런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방 정부가 과연 이 투자를 할 돈이 자금적인 여력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없어요. 개인도 없고 투자 우리가 삶 주체를 개인, 기업, 정부 이렇게 봤을 때 개인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 주도에 집중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투자 내역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가 뭐 신에너지, 그다음에 뭐 5G 이런 제가 종전 시간에 8대 새로운 핵심 산업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소비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요 두 항목은 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 달성은 좀 힘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 철강 소비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아마 대폭 줄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는 7% 이상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추이를 한번 보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가격 추이를 보면요. 2주 간격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 품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여파 때문에 봉쇄 조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소폭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중국 내수 가격하고 국제 가격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열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약 900불이 조금 안 되는데요. 유럽은 지금 1,4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철강사들이 자꾸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출하지 말고 내수선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욕심이 나니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수출세 부과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코로나 여파가 최소한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2분기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2분기 날 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철강제 내수 가격은 아마 같은 패턴으로 소폭 등락을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겠지만 가격이 열연 기준으로 $1,000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왜냐?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을 뭐 내놓는다든가 세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하면 선물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또 코로나가 어디가 뭐 봉쇄됐다라든가 또 원자재 가격이 어땠던가 하면 또 다시 떨어지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은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상반기 내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시중 재고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다음에 생산도, 소비도 줄지만 생산도 같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국 전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